문제는 버틸 수 있는 구조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봐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코인이 전망이 좋다라고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선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채굴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채굴이라는 거는 기술이라는 점,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같은 문제를 동시에 풉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컴퓨터가 보상을 받는 구조, 이게 바로 채굴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계산을 하고 전기를 쓰고 1년 내내 계속 돌려야 하고, 이런 게 바로 채굴이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 요금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해요. 누군가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을 조작할 수가 없고 시스템 자체가 안전해지는데,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전기료 미친 듯이 나가죠. 장비 사는데 비용도 비싼데 관리 비용 그런 것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감수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채굴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이 측에서는 모바일 채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을 하고 하루에 한 번 버튼 클릭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과연 채굴이 맞을까? 버튼 한번 클릭한다고 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지켜지나요? 버튼 클릭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길래 보상이라는 걸 해주는 걸까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구조다 비유를 하자면, 파이 같은 경우는 회사의 출근 도장만 찍으면 나중에 월급을 줄게 라고 해서 명단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파이에서 말하는 채굴은 당장의 가치는 없지만 나중에 토큰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토큰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록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단순 에어드랍인 겁니다. 옛날에 파이코인 처음 나왔을 때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채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도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명칭을 에어드랍이라고 부르던 채굴이라고 뭐 속여서 이야기를 했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봐야 되거든요. 구조상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것에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기라고 하면 발전소 짓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 연료 비용, 그리고 뭐 관리 인력 비용 이런 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도 마찬가지요. 정수 시설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파이프, 그리고 뭐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게 또 있을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일단 신용이 있어야 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어야 하고, 금융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아무 때나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돈,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하루에 10,000원씩 생긴다, 이걸 가정해 볼게요. 10,000원을 벌기 위한 노력이 일단은 없습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야 좋을 수 있겠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다,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팩트잖아요.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코인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오르려면 이 코인을 쓸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체인보다 저렴하거나 생태계가 따로 잡혀 있는 게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파이로만 가능한 서비스라는 게 있나요? 없죠. 파이코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 것들은 있어요. 뭐 게임 요런 거. 지금 뭐 OKX라든지 비트겟이 여기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다, 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해서 지금 보려고 하잖아요. 보려고 하면은 나와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 채굴이 쉬운데 채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쓸 곳은 거의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쓸데가 없는 코인을 만들어 놓고 파이 재단에서는 사람들한테 KYC 인증을 하게 만듭니다. KYC를 요구를 하려면요, 일반적으로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로 돈이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법적인 거랑 규제적인 이유로 KYC를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서예요. 가치라는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의 개인 정보라는 것은 돈보다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가 있습니다. 파이 재단에서 요구한 개인 정보들은 신분증 정보, 얼굴 데이터, 실명 계정 이런 거잖아요. 다시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 6년 동안 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코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기사들 보잖아요. 베트남에서도 그랬었고 중국 공안에서도 이제 사기 피해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가 경고를 했었고요. 바이비트 고르세 대표도 공개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스캠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2025년 10월달 기사입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게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프로젝트 분석이라는 걸 굉장히 오래 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프로젝트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건 계획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어졌던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낸 게 있는지 당연히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초기 시장이잖아요. 코인 시장이라는 게. 투자자로서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솔루션들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하이코인은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규제적인 리스크도 여태까지 크지 않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도 없었는데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라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건 어이가 없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 로드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메인넷이라는 것도 여기 단계까지 오기는 왔어요. 하지만 로드맵이라는 거는요. 보통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 1도 없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이때 했고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때로 했고 지금 글램스터댐 업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2026년까지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솔라나도 지금 보면은 2025년 동안 어떠한 업그레이드들을 했고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명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라고 해도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 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토크노믹스 구조도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들이 풀린다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어디서 갈리느냐 하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냐 팔고 싶은 사람이 많냐 요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하이코인은 팔 이유가 많을까요? 아니면 살 이유가 많을까요? 수년 동안 채굴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현금화를 좀 어느 정도 시키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리플이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리플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요. 은행 파트너십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소송 이후에 맺었을 때 그 파트너십이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 사례들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파이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규제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사용자들은 넘쳐났어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돈보다도 귀한 사람들 개인 정보만 다 털어가고 믿었었던 사람들마저도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지금은 커뮤니티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라도 결과값이 있으면 잘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가 솔직히 저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점. 하이코인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참고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